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3 EBS 수능 특강 문학 1 개념학습에 실려있는 08번 수정가입니다. 자, 우리 수정가라는 작품은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8강에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가와 함께 실린 춘향전까지 연관해서 알아둬야 하는 거겠죠. 자, 일단 문학사적 맥락의 개념이 무엇인지 함께 보자면 우리 문학 작품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문학 갈래의 존속, 공동체의 정신과 상상력, 풍속과 사회상 등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문학 작품은 일정한 언어 문화의 지평 안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 관습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소통되는데요. 한 작품은 선행하는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고 동시대의 수많은 다른 작품들과 공존하면서 문학사적 맥락에 편입됩니다. 독자는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을 거시적인 악목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죠. 자,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역사적 갈래의 전개 과정, 문학사적 영향 관계, 사회 문화적 상황, 역사 시대적 상황 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 문화적 상황과 역사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문학사적 맥락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역사와 갈래의 전개 과정이나 문학사적 영향관계도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에 속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학 작품은 잠재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다른 작품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성립합니다. 패러디된 작품에서와 같이 주어진 작품 안에 다른 작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상호 텍스트적 맥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상호 텍스트성은 직접적인 영향관계와 무관하게 독자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작품에 담긴 모티프, 이미지, 소재, 주제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읽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거나 심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춘향전은 수정가와 다른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춘향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춘향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수정가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가 보면은 2연 8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4행씩 있는 짧은 시고요. 여러분 수정가 하면은 혹시 뭐가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는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수정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수정가를 보면 어떤 것을 떠올려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문 분석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집을 치면 미리 알려주겠지만 이 집이라는 건 춘향의 집으로 비유하면 이란 뜻이고요. 이 시는 춘향전에서 소재를 차용하여 변용한 작품입니다. 춘향의 마음을 그리움과 한의 정서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춘향전에서 소재를 차용한 다른 작품인 추천사, 춘향 유문 등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추천사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꽤 잘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 자, 일단 물방울 먼저 보고 갈게요. 물방울이라는 건 춘향이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추상적 관념에 해당하는 순수한 마음을 물방울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킨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황진이의 밤 허리를 베어내요 라는 시가 있죠. 황진이 시는 밤 허리를 베어낸다. 그럼 밤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허리를 벤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방울에 밑줄 치고 다음 물방울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같은 것을 고르면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는 춘향이의 마음을 빗댄 표현과 서방님, 춘향이의 서방님 바로 몽룡이죠. 몽룡이를 빗댄 표현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역, 미음 중 이질적인 것은 과 같은 발문으로도 출제되므로 춘향의 마음을 빗댄 표현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시어를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방울에 신선한 우물집이 었을래. 여러분, 어미가 조금 특이하죠? 었을래예요. 자, 1년에서는 뭐뭐 었을래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에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라는 식의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는 유보적인 어투로 춘향이의 비애의 감정을 평범한 일상어를 빌어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윤이 나는 마루에 그 끝에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자, 지금 계속 었을래의 반복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물 냄새 창창하다라는 것은 공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 물 냄새라는 건 일단 냄새니까 우리 후각적 심상이 사용된 거겠죠? 그런 후각적 심상을 창창하다. 우리 창창하다가 뭐냐면 바다, 하늘, 호수 따위가 매우 푸르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 푸르다는 건 시각적 심상이니까 우리 후각적 심상을 시각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에 내신에서 수정가가 시험 범위에 속한다면 담당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볼게요. 서방님은 바람, 갓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자, 일단 우리 바람이라는 건 그러면 서방님을 상징하네요. 이몽룡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고요. 자, 서방님은 바람 같다 라고 했으니까 서방님은 얼매임 없는 자유로운 존재.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타까운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작품에서의 바람과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바람은 사랑하는 님, 서방님을 상징한다 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이라는 것은 재회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에 찬란한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래. 자, 계속 뭐뭐 었을래 라는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옆에 여기서 그는 바람을 나타내고요.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이라는 건 지금 바람 때문에 물방울이 쓰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방님 앞에서는 순순히 쓰러지는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슬프죠? 자, 1년은 춘향이의 맑고 순수한 마음과 기다림이에요. 그 다음 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자,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으니까 나는 지금 이 언덕이나 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님이 언제 오나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지켜보고 어디쯤 왔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연에서는 뭐뭐을까나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 자, 여러분, 푸른 그리움은 왜 공감각적 심상이 못 될까요? 그쵸? 아무래도 그립다라는 게 우리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 5가지 감각 중에서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푸른 그리움은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푸른 그리움이라는 건 그리움과 슬픔의 깊이를 푸른색으로 시각화했다
라는 식으로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인 것에 빗대어 구체화하고 있다 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는데요. 자, 이 선지가 왜 틀렸냐면 우리 지금 그리움이라는 걸 푸르다라고 시각한 건데 그리움 자체도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죠. 그립다는 건 추상적인 거니까 지금 추상적인 걸 그저 시각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인 것에 빗대어서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게 틀리게 되고요. 푸른 그리움이 일렁이 온다는 것은 추상적 관념을 보이는 것처럼 구체화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쳐야 적절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춘향이의 상황을 좀 봅시다. 춘향이는 서방님, 즉 몽룡이가 그리워서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때마다 푸른 그리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자, 물살 짓는 어깨,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라는 건 춘향이가 지금 흐느껴서 울고 있다는 얘기죠. 왜 우냐면 서방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이죠.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춘향이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걸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자, 산신령은 그리운 임을 애타게 그리며 만나게 해달라고 기원해보는 대상이에요. 산과 언덕들의 만리 같은 물살, 지금 임과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자, 우리 일단 아까 앞에서 바람은 몽룡이를 의미했죠. 서방님이었어요. 그럼 서방님에 어울리는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라는 얘기고요. 수정빛 임자는 무슨 뜻이냐면, 자, 수정과 같이 변함없이 빛나는 존재로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예요. 물의 이미지를 수정빛으로 표현하여 서방님을 향한 춘향이의 순수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수정빛 임자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정빛 임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푸른 그리움은 왜 공감각적 신상이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물냄새 창창하는 어째서 공감적 심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년에서는 뭐뭐 어슬레의 종결어미 반복이, 2연에서는 뭐뭐 을까나의 종결어미의 반복이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정가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건 아무래도 춘향이겠죠? 자, 그러면 수정가 지문 분석 마무리하고 우리 출제된 문제 3개 정도 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볼 문제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기본적인 문제라서 아마 쉽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죠.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의 시적 대상은 바로 춘향이었죠. 시적 화자는 춘향에게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지금 춘향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한번 볼게요. 1번 동일한 종결어미. 우리 1년에서는 특이하게 뭐뭐 어슬레가, 2연에서는 뭐뭐 을까나가 반복되면서 음악적인 효과, 바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죠. 3번 1번이랑 비슷한데 뭐뭐 어슬레, 뭐뭐 을까나는 감정을 절제하는 유보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4번 물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춘향이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고요. 5번 일렁에 오는 푸른 그리움, 물살 짓는 어깨. 자, 일부러 이 시 전체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게 물방울,
아니면 물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 전체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문제는 바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시와 같이 우리의 전통 문학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작품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건 조금 쉬우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1번부터 봅시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자, 이 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상황,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가지고 와주었던 그 상황을 그리워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전통 문학에서 모티프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2번은 바로 흥부 부부 나오니까 얘는 흥부놀부 이야기를 차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3번 얘가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여러분 간 하면 생각나는 거? 아니면 토끼처럼 나왔으니까 토끼 하면 생각나는 전통 문학 있나요? 그쵸? 지금 간과 토끼처럼 도망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구토지설이라는 작품이 생각나죠? 그 3번 같은 경우는 구토지설과 해외, 외국의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모티브한 작품이에요.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바로 춘향이 나오니까 춘향전 차용했고요. 자, 5번.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났던 날. 5월 단오날 처음 만나? 얘도 마찬가지로 춘향전을 모티브한 작품입니다. 5번이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춘향유문의 춘향의 말 3번이에요. 춘향유문은 서정주 시인의 작품으로 춘향전과 수정가와 연관해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0번. 위시의 1년이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고쳐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보기랑 선지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풀기 좀 힘들었을 텐데 일단 답을 맞춰보자면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리듬감을 살리고 감정의 절제로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자, 우리 지금 1년을 보기로 고쳐 쓴 게 아니라 보기를 1년으로 고쳐 쓴 거예요. 보기 보자면 뭐이었다, 집이었다,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단정적인 어조가 사용되는데 우리 1년에서는 뭐뭐 어슬래? 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감정의 절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때문에 보기를 1년으로 고쳤으면 리듬감을 살리고 감정의 절제로 섬세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왜 적절하지 않은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랑을 단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뭐뭐 어슬래 라는 어미보다는 뭐뭐다 라는 어미가 더 단정적이죠.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대상을 그리워하는 까진 맞지만 격정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자, 우리 수정가에서는 격정적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요. 그냥 잔잔하게 그리워하는 춘향이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시였죠. 때문에 격정적 감정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3번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표현 방법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나머진 다 똑같은데 집이었다 이런 어미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우리 어미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없죠.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본 수정가라는 작품 여러분들이 춘향전이라는 작품이랑 꼭 연관해서 알아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무 아카데미 유튜브에 춘향전 쳐서 그것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카데미에 자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해요.